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조입니다. 최근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노동 현장에서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인권교육, 오늘 두 번째 시간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해 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학교에서 노동인권에 대해서는 수업을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노동인권 교육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사람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이론 중심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들 또한 좀 문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이런 교육, 살아있는 교육이 이제 사실은 필요한 거죠. 학교가 시민사회와 좀 소통하고 좀 연대했으면 좋겠다. 최상 교수님,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런 직업 또 일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저도 없어요. 네. 실제 나와보니까 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나와보니까 너무 바보 같다는 느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좀 이렇게 삶을 좀 배웠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 근데 그걸 배우지 못해가지고 너무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죠. 아쉽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이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학생이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거 말고 이거는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 한번 이야기 좀 해줄래요? 저는 사회생활에 나가서 필요한 정보들이나 지식들을 더 배우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통장 관리나 저축, 그렇죠. 보험, 막 대출 등등 이런 것들이랑 또 인권에도 다양한 권리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제가 받아야 하는 대우들, 특히 침해받으면 안 되는 그런 노동인권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우면은 좀 더 나중에 좋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학생이 노동, 인권 이런 얘기를 하면 어른들이 되게 뭐야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사실 생활 속에서 자기의 권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어른들의 역할인데 이런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선생님,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이 노동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나요? 그렇죠. 이렇게 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일을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저녁 때 출출해서 뭘 시켜 먹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배달해 갖고 오는 친구들, 또는 우리 그냥 동네 지나가다가 들리는 편의점에서, 또는 우리 친척 결혼식에 갔다가 뷔페 이런 피로연 이런 자리에 가보면 젊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예. 그게 다 이제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청년들, 청소년들, 아르바이트생들이 이제 거기에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청소년, 청년들의 노동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노동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많은 호기심을 갖고 있고 또 실제 많이 하고 있고 그게 실정입니다. 저도 대학생 때 뷔페 식당에서 알바를 했거든요. 그때 시급이 3,500원이었나 아마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전 그때 정말 노동 모름, 인권 모름. 그렇죠. 그냥 시급 주시면 감사합니다. 계약서 전혀 없었어요, 전혀. 근데 요즘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노동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나 봐요. 그래서 왜 요즘 학생들 또는 청춘들이 이렇게 노동인권에 관심이 많아지는 거죠? 97, 8년에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격차도 심해지고요. 특히 이제 요즘에 농촌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또 예를 들면 가족이 이렇게 파괴되면서 조부모에게서 생활을 한다라든가 이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생 중에도 실제 자신들이 필요한 용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집에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으로 알바를 한다라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생들은 한 70% 이상은
아마 학습하고 일을 병행한다라고 봐야 될 그렇죠.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여기 지금 특성화고 선생님 계시지만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현장 실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현장 실습은 최근에 좀 많이 제도가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는 되게 이제 노동 중심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장에서 저임 노동력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의 해마다 거르지 않고 큰 사고들이 났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회적으로 이제 관심들도 높아지고 이렇게 된 거죠. 지금 하실 때 제가 좀 찾아본 자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주변에 진짜 청소년들이 일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청소년 노동은 일상적으로 우리 사회에 존재해 왔거든요. 그걸 굳이 노동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일상적으로 존재하고 한 10여 년간의 그 통계를 보면은 한 20%에서 30% 정도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간 노동 인력화, 작은 음식점들이나 그다음에 주말에 웨딩홀에 뷔페 가면은 청소년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진짜 파업을 하면은 식사 문제나 결혼식에 이게 문제가 될 정도로 기간 인력화 이미 돼 있어요. 활동가님 입장에서 제가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 제가 교직에 있을 때 저희 반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부모님 몰래. 네. 그래서 시급이 얼마냐 했더니 그때 최저 시급이 제가 대충 한 7천 원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5천 원 받는데요. 야, 최저 시급 아닌데 부모님한테 알면 안 되니까 그냥 조용히 할래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볼 때 이거 좀 부당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례 있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아주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은 쉽게 구하고 쉽게 쓸 수 있다. 이 사고가 이 임금 구조도 왜곡시키고 그러니까 최저시급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 그것이 적용받고 있지를 못하죠. 대표적인 그 부당한 대우 중에 하나입니다. 또뭐 다른 사례가 있나요? 근로계약서도 안 쓰기 때문에 남지가 않고요. 딸 같아서 하는 쓰다듬고 어루만지는 성희롱도 아주 빈번하죠. 그리고 이름 대신에 야 너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풍경이고요.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일은 허드렛 일이 좀 대부분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례 중에서도 제가 들으면서 이거 뭐랄까 되게 화가 나고 좀 황당하다고 느껴졌던 것은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가는 중에 첫날 전화해서 오지 마라 안 쓰게 됐다. 라고 하거나 딱 도착했는데 필요 없으니까 가라 라고 하면 그냥 여지없이 와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복장이 안 갖춰졌다고 보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 그 경우에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저는 궁금해졌어요. 이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좀 대처가 가능할지. 노동인권 교육을 할 때 교육 말미에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신고하고 그것들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기관들을 안내를 합니다. 그럼 이제 고용노동부의 경우도 안내를 하는데 사실상 청소년들이 직접 고용노동부를 찾아가서 신고를 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좀 안 맞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이게 굉장한 부담을 주는 행위인 거죠. 그리고 간다고 해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계약서도 안 쓰는 게 현실인 상태에서 어떻게 무엇을 증빙해야 될지 청소년한테는 너무 어려운 과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홈페이지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역시 되게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지역 노동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곳에 신고하면 거기는 지역의 활동가들하고 연계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야, 그럼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물론 이제 다른 기관이나 외부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스스로가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노동인권 교육이 정말 학교에서 제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송 교수님? 최근에 예를 들면 한 4, 5년 근래 그리고 이제 특히 특성화고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 많이 이제 활성화되긴 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만 이제 조사를 해보면 학생들이 한 10% 정도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기억이 있다. 10%. 예, 근데 이제 최근에는 조사해 보면은 한 40%, 50% 정도, 예.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근데 이제 그것도 이렇게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좀 집중되어 있고, 그냥 일반 계고나 아니면 뭐 중학생들 경우에는 거의 뭐 사실은 적은 상태이죠. 예. 없는 상태라고 봐도 되고요. 제가 듣기엔 그 인천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노동인권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우리 네. 예, 2018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특히 좀 인천이 다른 점이 함께 강사를 교육청이 책임지고 양성하고 질 관리도 함께 역량 강화 같이 하고 교환 같이 만들고 또 시연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로 들어가서 교육하는 걸 교육청과 함께 교육청이 이제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급 단위로 해서 이렇게 노동인권 교육을 하고 있고 유치원 과정부터 어쨌든 단계적으로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동 인권 교육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장의 모습을 좀 우리가 보면서 실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 교육청에서 찾아가는 노동 인권 교육을 한다고 해서 촬영을 해왔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시죠. 노동 현장에 뛰어드는 청소년이 늘어나면서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 침해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18년 노동 경험이 있는 10대를 대상으로 노동 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50%가 인권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그래서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노동 인권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수업 본격 시작 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이 얼마나 될지 확인해보니 11명 중 7명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노동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최저시급, 실전, 경험, 행동, 가족 등 많은 답변들 중에 약속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띕니다. 지각을 한두 번 했는데 그럴 때마다 1시간씩 임금이 깎이니까 그래가지고 약속을 잘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일할 때 기본적으로 약속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약속이 어겨지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당일 아르바이트를 신청하고 가고 있었는데요. 가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오늘 오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노동 현장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기 위한 노동권리 바로알기 수업 첫 번째, 내가 바라는 일터를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내가 바라는 일터는 어떤 모습일까? 라는 얘기를 한번 우리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카드 게임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임금, 근로시간, 조직문화, 일의 특성 등 노동 조건이 적혀있는 카드를 이용한 게임인데요. 수많은 노동 조건 카드들 중 우선 학생들이 포기할 수 있는 조건을 골라보기로 했습니다. 집에 가까운 일터 포기해야죠. 나는 적성에 맞는 일. 친밀한 동료가 있다. 친구도 있으니까 굳이 회사에서 동료를. 카드를 하나하나씩 버리고 학생들이 마지막까지 지킨 노동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대기업은 절대 포기 못할 것 같습니다. 적성에 맞는 일을 하다 보면은 여기에 있는 뭐 임금 얘기나 모든 것들이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카드의 근로조건이 보장됐을 때 만들어지는 나의 일터의 모습을 그 앞에 놓여진 도화지에 자유롭게 한번 그려볼게요. 마지막까지 지킨 노동 조건의 가치를 중심으로 포기하기 어려웠던 조건들을 담아 내가 꿈꾸는 일터의 모습을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연봉이 높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그려 넣었고요. 그리고 정시에 좀 탈퇴근을 하고 싶어서 오후 6시 시계를 그려놓고 퇴근해야지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많은 노동 권리들이 지켜져야 행복하게 일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시간. 저희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할까라고 생각할 때 그냥 직업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구체적인 이제 노동 조건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내가 원하는 일터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거의 처음 해보는 것 같고요. 이러한 노동 조건들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자유롭게 해보려고 이런 활동을 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수업, 역할극을 통해 아르바이트 속 부당 대우 찾기.
주문할게요. 네네네. 그냥 조개구이 모둠으로 주세요. 조개구이. 그러면 이번 테이블 모두 받아. 네네. 저거 어떻게 음식가 물어내야 되는 거야? 저 예, 시급에서 제하죠. 기업이 다 그 보험에 들도록 되어 있고 저거는 전혀 본인이 보상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 진짜요? 예, 실수했는데도? 예. 너 일을 그따구로 해? 아니, 어제는 죄송했어요. 나 다른 알바 구할 거니까 나오지 마. 네? 나오지 말라고. 청소년이란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참아야 했던 경험들이 있는데요. 노동 권리를 제대로 알아야 억울한 일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하기 전에는 30일 전에 미리 알려줘야 된다라고 해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다라고 정해두고 있어요. 부당한 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장받지 못한 노동시간과 휴식시간은 그만! 이제 당당히 대응해봅시다. 사장님, 저희 노동법 배웠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할 것 같아요. 그렇지. 작성하자. 근로계약서에 하루에 7시간씩만 일하기로 했으니까 7시간씩만 안 돼요. 우리 다른 알바 구할 거니까 내일부터 나오지 마. 네? 뭐라고요? 사장님, 잠시만요. 제가 3개월 동안 사장님 곁에서 일을 했는데 이렇게 해고당하면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수당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뭔데? 노동 권리를 배우는 걸 넘어서 인권의 중요성까지 깨달은 오늘 이 시간. 노동 인권 교육.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까요? 평소에 학교에서 정치협업 시간을 통해서 이 노동인권에 대해서 글로만 공부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조금 있었는데요.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조별 활동을 하니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고 노동인권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일을 하면서 기분상, 느낌상으로 부당하다라고 생각했던 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가 보장받지 않았다라고 이제 인식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을 해보면서 권리에 대한 뭔가 주체성? 그런 것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노동 인권 교육이 만들 높은 인권 의식.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예, 아주 되게 인상적인 프로그램인데 저는 마지막에 학생들이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할 때 존중, 사랑 이런 얘기가 쭉 나왔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른들의 모범이다. 이 어른들이 자기가 해야 될 것, 지켜야 될 걸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노동인권이 보장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노동인권 감수성이 제가 굉장히 낮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학생이 제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편의점 주다 했을 때 이제 왔을 때 저는 7시간까지 일해야 되니까 전 이제 퇴근할게 그러면 어제 내일부터 나오지 말게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 느낌.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아요. 실제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그 소상공인이나 그 사용주들이 내용을 몰라서 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정말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한다기보다 몰라서 저지르는 이 법을 어기는 행위들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배워야 된다.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라떼는 말이야. 왜 열심히 일했는데 뭘 이렇게 시간을 따져? 뭐야? 그러니까 어떤 이런 관계 속에서 자꾸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법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이런 걸 배우고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그 학생들도 스마트폰 잠깐 검색해보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게 부당하는 거 다 알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누구한테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것을 어디다 하라고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한 그래서 교육이 법 위주로 하다 보면은 법하고 현실하고 너무 다르니까 방법을 모르는 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때 이제 그런 역할극이나 상황을 통해서 이제 사장 역할, 뭐 노동자 역할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거기서 역동적으로 경험을 해보는 거죠 간접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참여하는 이런 교육.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 이제 그런 현장에 갔을 때
아, 그때 그랬어. 맞아. 이렇게 하면 되지. 그리고 내가 혼자는 안 되니까 이렇게 주변에 같이 함께 하자.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살아있는 교육이 이제 사실은 필요한 거죠.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너무 이제 특히 사회과 교육은 제가 볼 때 조금 그 뭐랄까 일상생활에서의 자기의 관련 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교육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옮겨볼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독일 같으면은 초등학생 때 소비자 주권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마트 앞에서 피켓팅하는 거를 시키거든요. 마트 앞에서 무슨 피켓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무슨 제품에 대한 불만이 있다라거나 하면 그거를 피켓팅을 하도록. 진짜요? 그래서 그런 주제를 발굴을 해내는 것들이 예를 들면은 소비자 주권 교육의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노동 인권 교육 관련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프랑스라든가 독일 같은 데는 중학생 때부터 내지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도 사실은 그 서로가 한쪽이 사용자가 되고 한쪽이 노동조합의 대표가 돼서 예를 들면 단체로서 교섭을 하는 거죠. 근로 조건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 이런 시뮬레이션들이 이제 예를 들면 교육 내용에 들어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하고 그러지 않고 예를 들면 그냥 지식으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뭐 전달하는 이런 문제하고는 또 좀 차원이 구분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과 교육 같은 경우에 너무 이렇게 이론 중심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들 또한 좀 문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학생 입장에서 이런 노동인권 교육 받아보니까 어땠어요? 옛날에는 지금보다 좀 더 어렸을 때는 노동하면 약간 육체적인 그런 노동들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커가면서 정말 그냥 모든 직업들이 노동과 관련이 있고 노동을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노동의 다양성을 알게 되면서 노동 인권이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진짜 노동에 대한